여기서 문제가 오는데요. 글자 수가 분명히 500자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500자는 충분히 쓸 수 있어요. 근데 어떤 학생을 봤더니 200자만 써여진 거예요. 200자만 기록. 500자 기록이 가능한데.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 학생? 나머지 300자를 통해서 나의 모습을 충분히 더 보여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대로 못 보여주는 상황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럼 이제 볼게요. 이 학생은 선생님이 500자 써줄 수 있는데 왜 200자만 기록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여기에 착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시 캘린더로 또 가볼게요. 오늘 1월 2일입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올 한 해는 요거 캘린더 여러분들이랑 꽉꽉 채우는 한 해로 할 거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올해는 정말 충실하게 이 캘린더 꽉 채우는 한 해로 만들 거고요. 그래서 우리 어제 첫날부터 이제 새로운 계획을 향해 달려주시기 위해서 학습 환경 구축하기 요거 정리해 봤어요. 그래서 신체 건강, 심리 건강, 또 물리적 환경까지 체크하는 요런 준비 과정을 거쳐서 요런 내용들을 녹여낸 계획을 짜야만 우리가 실제 실천율을 높여나갈 수 있다. 이거 강조드렸었고요. 오늘은 고등학교 3학년 친구, 내일 2학년, 그 다음에 모레 1학년 친구들의 내가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각 학년별로 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비교과 활동의 수는 과연 몇 개나 해야 될까? 이거 많이 궁금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기준을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내용은 우리 캘린더 뒷페이지 어디에 있는 내용이냐면요. 1월에 보시면 이 하반기 주제예요. 1월에 하반기 여기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 하반기 첫 번째 주제. 1학년 학생부 분석 후 1학년 학생부 분석 후에 2학년 비교과 활동 방향 계획 수립하기. 요거를 우리가 이제 1월 하반기 해주셔야 돼요. 같은 맥락으로 우리 3학년 친구들은 2학년 거 분석한 뒤에, 그죠? 2학년 거 분석한 뒤에 3학년 거 계획을 해주셔야 되겠죠? 1, 2학년 거. 1, 2학년을 다 분석하고 3학년들은 1, 2학년 분석 후에 3학년 비교과 활동 계획을 수립해줘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 멘토님 오늘은 고3 거 하고 내일 고2 거 하는데 1학년은 뭐 해요? 이렇게 1학년은 분석할 게 없는데요? 하시잖아요. 우리 아직 만든 게 없으니까 분석할 게 없어요. 그쵸? 근데 이제 1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1월에는 제가 생계부 하나하나 항목을 들어가는 거는 1월에 안 넣어놨어요. 1학년 친구들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가는 그 학업의 변화, 학업 준비가 더 충실해요. 그래서 1월은 온전히 더 뒤로 미뤄지면 안 되기 때문에 학업 얘기를 많이 넣어뒀고 1학년 친구들은 이제 2월에 대입 전형 이해하면서 우리 진로 계열 이해하면서 이제 활동 방향 정리 시작을 2월에 넣어놨어요. 2월에. 이 지금 예비고 1 친구들은 학업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들어가자마자 3월부터 학교 비교과 활동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방학 안에 내가 고등학교 들어가서 만드는 그 활동들이 어떻게 기록이 되고 어떤 활동들을 진행하는지는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우리 고등학교 3학년, 2학년, 1학년 친구들 요렇게 순서대로 이어나갈 겁니다. 하셨죠? 요 부분 체크해 주시고 당연히 기본적인 내용은 다 똑같아요. 학교생활 기록부 항목이 학년별로 엄청 뭔가 기록하는 내용 자체가 엄청 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반복해서 보시면서 준비하셔도 된다. 첫날 다 이해하셨다면 둘째 날 또 보시면서 아 맞아 저랬지. 셋째 날 보시면서 완벽하게 다져가시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요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학년별 비교과 활동 수
요거를 이제 들어가 볼 텐데요. 이 비교과 활동의 수를 내가 몇 개나 해야 되는가를 이해하시려면 학교 생활 기록부 자체에 대한 구조도를 갖고 계셔야 돼요. 학교 생활 기록부에 대한 구조도를 갖고 계셔야 됩니다. 물론 2학년, 3학년 친구들 지금 예비 고2, 예비 고3 친구들이 학교 생활 기록부에 뭐가 기록되는지를 모르는 친구들은 거의 없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혹여나 우리 이제 부모님들께서 아직까지는 학교 생활 기록부를 항목에 쓰여진 걸 읽어보긴 했지만 어떤 항목이 들어있고 각 항목의 내용이 뭔지 이런 것들은 잘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이 학교생활 기록부의 구조도를 먼저 이해하시는 것부터 시작을 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제일 먼저 출결 상황 들어갑니다. 물론 이게 누구 서류야? 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학적 및 인적 사항이 들어있지만 그거는 대입에서 평가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의미 있는 부분만 빼왔기 때문에 학적 인적 사항은 없습니다. 서류 블라인드 평가로 어느 고등학교 다니냐, 이 학생 이름 누구냐, 뭐 이런 거는 대입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대입에 반영되는 부분은 이제 출결 사항부터 반영이 되죠. 출결, 얼마나 성실한 학교 생활 했는지 보고. 그 다음에 4번, 이 자격증 및 인증 취득 상황이 자격증이나 인증 자체는 반영이 안 돼요. 근데 요거는 국가 직무능력 표준 이수 상황 특성화고 친구들. 특성화고 친구들은 요 부분도 반영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만 여기는 어떤 특기 사항이 없어요. 선생님들께서 이 학생이 이수한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 학생은 어떤 학생입니다. 뭐 이런 거 쓰는 게 아니라 이수 과목과 그 성취도, 성적 쓰는 부분이니까 따로 내용을 우리가 뭐 관리해서 만들어 간다. 이런 거는 고민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게 특성화고 학생들이 해당이 되는 거고 인문계고 학생들이라면 해당 사항 아니다. 학생들은 해당 부분이 아닙니다.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인문계고 학생들은 요렇게 나와요. 해당 사항 없음. 요런 과목 자체를 이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창의적 체험활동 사항 나오죠. 창의적 체험활동 사항. 보시면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그 다음에 봉사활동. 이렇게 봉사활동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뿐만 아니라 학교생활 기록부는 각 항목마다 적을 수 있는 글자 수가 엄격하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예, 제한이 없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30페이지, 40페이지 어마어마하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각 항목마다 이제 글자 수 제한이 엄격하게 있고 이 글자 수를 넘어서는 글자 수는 입력 자체가 안 돼요. 선생님들께서 나이스에 우리 각 항목마다 이제 이 학생의 특기사항이 어떻습니다를 적어 주시잖아요. 근데 요 항목이 500자, 컴퓨터 바이트 수로는 1500바이트가 넘어가면 뭐뭐 했음니 하고 다자가 안 써져요. 자동으로 더 써지질 않습니다. 꽉 채워져 가지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학교생활 기록부는 정해진 글자 수 안에서 나를 보여야 하는 거예요. 일단 학교생활 기록부를 이해하는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먼저 아셔야 되는 부분은 이겁니다. 학교생활 기록부는 내가 대학에 보여주고 싶은 내용을 선생님께서 구구절절하게 한도 끝도 없이 써주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정해진 글자 수 안에서 작성이 된다라는 걸 반드시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 글자 수에 맞춰진 효율적인 활동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게 자율활동 500자, 동아리활동 500자, 진로활동 700자예요. 자, 그 다음에 봉사활동 실적 부분. 봉사활동은 이제 실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봉사활동은 날짜랑 활동 기간, 그 다음에 주간 기간명. 요건 이제 우리 고등학교 명이겠죠? 그 다음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아주 간단하게 활동 내용으로만 쓰게 되어 있어요. 뭐 칠판 관리, 도서관 봉사 이런 식으로 멘토링, 후배 멘토링 이런 식으로밖에 안 써요. 그래서 특기 사항이 아니에요. 여기 이제 쓰여 있는 것 중에 특기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 것만 서술해서 선생님이 써주시는 거고 나머지 부분들은 단순 기재입니다. 단순 기재 이 부분.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의미 있게 이제 누적해서 봉사 시간을 좀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리고 나면 교과학습 발달 사항 나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이전에 봤던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성적표 분석하고 지금 무엇 하셔야 된다. 우리 했었잖아요. 이것도 못 보신 분들 보셔야 돼요. 못 보신 분들 보십시오. 어떻게 분석하는 건지, 어떤 계획 지금 짜셔야 하는 건지. 자, 요거 보시고 요 성적 그대로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각 과목의 담당 선생님께서 써주시는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이렇게 되어 있죠. 특기 사항은 특징이 뭐다? 선생님께서 서술해 주시는 부분이다. 그래서 그 서술해 주시는 부분이 우리 학생이 이수하는 각 과목마다 연간 500자, 바이트로는 1500바이트가 또 기재가 가능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내가 만약에 1학년 때 10과목을 이수했다. 뭐 교양 과목이랑 뭐 다 합쳐가지고 10과목 이수했다. 그러면 우리는 10과목에 대한 각각 과목들을 500자씩 서술로 기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개인별 세부 특기 사항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학교에서 뭐 학습량 유연화 활동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제 그 교과 세특계랑 분리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구성했을 경우에 거기 참여했다. 그러면 또 500자 기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중간에 있던 독서 파트 이런 거 대입에 반영 안 되죠. 반영 안 되고 마지막에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요게 1년 동안 선생님이 우리 학생을 전체 바라보고 정말 말 그대로 종합 평가해 주시는 그 항목이 이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500자예요. 여기도 서술로 기재가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지금까지 보셨던 항목이 전부예요. 생각보다 몇 개 없어요. 몇 개 없어요. 요거 만들면 우리 1년이 끝나는 거예요. 요거 만드느라 우리 1년이 끝납니다. 그러면 요게 1학년, 2학년, 3학년 똑같아요. 3년 동안 반복되면 우리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한 학교생활 기록부가 3년치가 모두 완성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멘토님 지금 진짜 몇 개 안 되는데요? 출결, 자동진, 성적, 세특, 행특 끝이네요? 끝입니다. 얼마 안 돼요. 이게 다예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더 이상 기존에 있던 교사 추천서,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뭐 학교 고교 프로파일 등등의 추가적인 서류는 대학에 제출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우리는 여기 지금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이 3년간의 요 칸에 들어있는 내용만 가지고 대학에 뭔가를 어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쓸 수 있는 항목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내가 보여주고 싶은 그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활동들을 구성하고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첫 번째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이해해 주실 건 뭐다? 학생부는 기재 글자 수가 한정되어 있다. 요거를 이해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인토님, 생기부에 이제 학생부를 생기부라고 하기도 하고 학생부라고 하기도 하죠. 학생부에 들어갈 내용을 나의 역량을 보여줄 만한 내용들로 이제 만들어 가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내가 쓸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학생부는 누가 쓴다? 학생부는 철저하게 교사가 작성합니다. 아니, 교사가 작성하는 거면요. 학생이 만든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학생부를 교사가 작성하는데 기재의 주체는 교사입니다. 학생이 쓰는 게 아니에요. 학부모님이 쓰실 수도 없습니다. 교사가 쓰는데 왜 학생이 내용을 구성하고 만드는가? 왜죠? 선생님이 뭘 쓰려야 쓸 내용이 없으면 쓸 수가 없죠? 그쵸? 요거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요거를. 무슨 말이냐? 제가 여러분한테 학교생활기록부는 기재 글자 수가 한정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특히나 항목마다. 여기서 문제가 오는데요. 글자 수가 분명히 500자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500자는 충분히 쓸 수 있어요.
근데 어떤 학생을 봤더니 200자만 쓰여진 거예요. 200자만 기록. 500자 기록이 가능한데.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 학생 나머지 300자를 통해서 나의 모습을 충분히 더 보여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대로 못 보여주는 상황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럼 이제 볼게요. 이 학생은 선생님이 500자 써줄 수 있는데 왜 200자만 기록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여기에 착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건 학생이 활동을 충실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록이 안 된 걸 수도 있고요. 그렇죠? 기록이 안 됨. 이럴 수도 있고 학생이 활동을 충실하게 못한 거예요. 쓰려야 쓸 게 없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기록이 안 된 걸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첫 번째 상황은 우리가 지금 해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아무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학교생활기록부에 접속해서 쓸 수 있는 교사는요, 아주 엄격하게 그 권한을 받아요. 항목마다 정해진 주체 교사들이 다르거든요. 과목별 선생님이 쓰실 수 있는 칸, 담임 선생님이 쓰실 수 있는 칸, 동아리 선생님이 쓰실 수 있는 칸, 이게 다 아주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다른 칸 침범을 하실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아주 정확하게 결정되어 있어요. 그 권한이.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온전히 재량권을 갖고 작성을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활동을 충실하게 해도 선생님께서 그걸 제대로 못 봐주시거나 아니면 기록에 대한 의지가 정말 적으신 분들도 계시고 이럴 수도 있어요. 방법을 잘 모르시기도 하고. 그래서 기록이 부실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학생 입장에서는 이걸 선택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쵸? 나를 가르쳐서 써주실 선생님을 우리가 고를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최소한 요거는 방지를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내가 활동을 충실하게 안 해서 기록될 게 없는 요 상황은 학생 입장에선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일단.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학생과 학부모님 입장에서 집중해 주셔야 되는 부분은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요걸 위해서 우리가 학생부를 관리한다. 학생부를 만든다. 학생부를 디자인한다. 요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요 표현을. 실제로 관리한다, 만든다, 디자인한다가 학생들이 직접 거기 들어갈 문구를 쓰는 건 아니에요. 그러고 쓰면 안 됩니다. 그건 불법이에요. 그렇게 쓸 수는 없는 거고 요 내용을 내가 만들어야 기록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해되시나요? 요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요거를.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예요.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이 학생이 500자 중에 500자가 기록이 됐어요. 500자 기록. 됐습니다. 이거 되게 좋은 거잖아요. 500자 선생님이 꽉꽉 채워서 써주셨어요. 이거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쵸? 쓸 수 있는 칸을 꽉꽉 채워서 쓰면 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확실히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도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 이 학생이 1년 동안 내가 활동을 하면서 나는 1000자를 쓸 만큼의 1000자 분량의 활동을 한 학생이에요. 근데 그 중에 500자가 쓰인 거예요. 하는 친구랑 나는 500자 분량의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500자가 쓰였어요. 하는 친구가 있겠죠. 요 두 친구를 비교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저는 여기 이 친구처럼 200자 활동밖에 안 했는데요. 선생님이 500자를 써주셨어요. 이런 건 예외니까 이런 걸 우리가 기대할 수는 없어요. 그건 기대할 수는 없고 나는 500자 분량을 해서 500자를 딱 채웠다. 의미 있는 활동으로. 근데 이 친구는 1000개의 분량의 활동을 했는데 500자밖에 안 쓰였어요. 자, 어떤 친구가 지금 불리한 거예요? 똑같이 500자가 쓰였지만 이 친구는 유의미한 활동을 1000자 분량까지 하느라고 그 시간에 오히려 학업이라든가 뭐 수능 준비라든가 내신 준비라든가 다른 거 할 수 있는 시간을 여기에다가 쏟아 부은 거죠. 이 학생은 불리한 활동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요 부분까지 함께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셨죠? 학생부는 글자 수가 정해져 있다.
그게 넘어서는 내용을 쓸 수가 없다. 당연히 적게 쓰여지면 나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 그런데 그 정해진 글자 수보다 적게 쓰여지는 경우, 그 경우 중에서 내가 충실하게 활동하지 못해서 기록될 수 없는 요런 상황을 최소한 우린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내용을 구성하고 만드는 고려를 해줘야 된다. 근데 그때 무작정 열심히, 무작정 많이, 자, 무조건 열심히, 무조건 많이가 아니라 요렇게 하면 안 된다. 왜? 내가 천자분량 활동을 해봤자 어차피 쓰여지는 건 500자 분량밖에 안 되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많이, 열심히가 아니라 하나를 해도 개수에 맞춰 제대로가 중요합니다.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최소한 학교생활기록부 각 항목마다 유의미한 활동을 몇 개를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은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학생부 항목별 유의미 활동 수의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세울 것. 이렇게. 요게 오늘의 포인트예요. 요게 오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내용은 이해되시죠? 자, 그럼 가볼게요. 오늘은 3학년. 우리 3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이니까 1학년, 2학년 거는 이미 어때요? 우리한테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열심히 막 마지막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쵸?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1학년, 2학년 것들은요, 더 이상 채울 기회가 있다기보다 이미 만들어진 거를 이 칸에 맞춰서 이제 정리를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과연 이 1년 동안 이 자율활동에 들어갈 만한 활동 중에 유의미하다는 건 뭐예요? 대학에서 봤을 때도 나의 역량을 뭔가 평가받을 만한 그런 내용은 뭐가 있을까를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때 제가 기준으로 드리는 각 항목마다의 활동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3학년 친구들이에요. 일단 첫 번째 3학년에 올라가는 우리 학생이나 학생 부모님들 중에서는 아니 3학년은 동아리도 따로 뒤로 빠진다는데 이 어떻게 기록이 되는 건가요? 아니 3학년은 진로활동이랑 자율활동 지금 되게 많이 줄어들던데 이거 어떻게 기록되는 건가요? 이거 자체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세요. 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1, 2학년과 똑같이 기록됩니다. 자율활동 500자, 동아리활동 500자, 진로활동 700자로 그대로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1, 2학년과 다른 동아리, 3학년 동아리로 따로 구성이 되든 뭔가 내가 원하는 동아리에 구성이 되지 않고 담임선생님 동아리로 편성이 되든 우리는 궁극적으로 8월 31일이 끝나고 수시원서 접수에 대학에 보내지는 그 학교생활 기록부에는 동아리 활동이 500자로 유의미하게 기재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1, 2학년이랑 똑같이 기재됩니다. 자, 그러면 3학년은 더욱 바빠요. 동아리 활동이 1, 2학년 때는 오늘 뭐 하자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일단 동아리 시간이 되면 모여 해가지고 뭐 할까? 뭐 회의도 하고 뭐 친구들끼리 뭐 이렇게 안부도 묻고 농담도 하고 이러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그러나 3학년 동아리 활동은 그렇게 보내지지 않죠. 3학년 동아리 활동은 진짜 해야 할 것만 하는 동아리 활동으로 구성이 돼요. 그때도 중요한 건 뭐다? 이 500자를 내가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가진 상태로 활동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맥시멈으로 500자 중에 플러스 마이너스 250자로 250자로 2개의 소재 정도는 활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란 얘기예요. 제가 지금 초록 색깔 박스로 표시해 드렸죠? 이 초록 색깔 박스에 넘버링이 되어 있는 것이 활동의 수입니다. 아니 멘토님 지금 자율활동 여기 첫 번째 간 69개의 활동을 하라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1학년부터 쭉 누적해서 세운 거예요. 여기 첫 번째 자율활동이 1, 2, 3 이렇게 가죠? 요거를 쭉 누적한 거예요.
1, 2, 3, 4, 5, 6 쭉 누적한 겁니다. 누적해서. 그래서 벌써 2학년까지 왔으면 여러분 68개의 유의미한 활동을 만드실 수 있었어요. 이거는 아주 정해진 게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학교마다 이수하는 과목 수도 다 다르기 때문에 세특수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또 개인별 세부 및 특기 사항이 기록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학교가 있고 그런 프로그램 운영 안 해 가지고 개인별 세특도 하나도 기재 안 되는 학교들도 있고 이게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변수는 있습니다. 변수는 있지만 최소한 이 정도의 양은 내가 지금 채우고 있는가를 우리는 가이드라인에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자율활동 500자잖아요. 그쵸?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150자, 플러스 마이너스 150자, 플러스 마이너스 200자 안팎으로 해 가지고 이것 마찬가지예요.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150자 하시고 또 간단하게 50자 뭐 하나 정도 더 쓸 수도 있어요. 정답은 없는 거니까. 근데 제가 추천드리는 건 뭐다? 우리가 자율활동에서 적어도 나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는 유의미한 활동의 소재를 3개는 만드셔라. 요 얘기예요. 3개는 만드셔라. 지금 3학년 우리 학생, 학부모님들 감 잡고 계신가요? 3개는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율활동에서. 자율활동은 활동의 특징상 가장 두드러지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나의 공동체 역량이죠. 공동체 역량, 내가 맡은 역할을 통한 공동체 역량을 일단은 하나 보여주고 그 다음에 우리 학교에서 지금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뭔지에 따라서 그게 공동체 역량이냐 전공적 합성이냐 학업 역량이냐를 골라서 2개 이제 넣어주실 수가 있어요. 다만 3개 정도는 유의미한 활동을 넣어주셔야 된다. 아무리 돌아봐도 2학년 거를 이제 정리를 해봤어요. 아무리 봐도 그냥 안전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함. 그렇죠? 그 다음에 학교 자치회의에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함. 이런 공통적인 활동밖에 누적되어 있지 않다 하는 경우에는 우리는 유의미한 활동이 3개가 누적이 안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3개 채워주시고 자 동아리 활동에서 소재 2개는 채워주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역시나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1개를 가지고도 정말 충실하게 쓰는 친구들도 있고 한 3개 정도를 비슷한 범주에서 확장해 나가면서 함께 활동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2개 정도를 기준으로 두시고 하나를 하더라도 그 2개 이상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충실한 활동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최소 2개 정도로 나한테 필요한 키워드를 만들 것인가 이건 고민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자 진로 활동도 소재 3개 정도는 추천을 드립니다. 소재 3개 정도는 추천을 드려요. 내 진로와 관련해서. 특히나 3학년 진로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 진로 활동이. 어떤 항목도 안 중요한 활동은 없겠지만 이 3학년 진로 활동 이제 구성하실 때는 뭐랑 연계가 돼야 되냐면 이제 진짜 올해 내가 지원할 전공 그 모집 단위와 연결을 시키면서 이때 필요한 키워드를 여기다 넣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동아리에 넣을 수도 있고 세특에 넣을 수도 있고 우리는 기회가 되는 대로 넣을 거예요. 뭐 앞뒤 잴 게 없어요. 받아주신다고 하는 분한테 무조건 갖다 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긴 한데 아직은 이제 학기 초니까 우리한테 말 그대로 설계할 수 있는, 디자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진로활동 항목에 들어가는 이 활동들의 특징은 진짜 학생이 원하는 그 진로 분야와 관련해서 탐색 혹은 확장, 연계, 심층, 심화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게 진로 활동의 기회잖아요. 우리는 요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어떤 친구들 1학년, 2학년 동안 하나의 주제로 활동 방향으로 쭉 만들어 왔기 때문에 3학년 때도 그 전공으로 난 쭉 이어나가겠다 하는 친구들 1, 2학년 스토리 연계된 그것도 하나 넣으셔야 되고요. 2번째는 전략적으로 난 이것도 가져가긴 하는데 1, 2학년 때 이어왔던 그 활동의 방향을 이어가서 그 전공도 넣을 건데요. 전략적으로 요 카드 정도는 좀 가져가고 싶습니다. 종합 전형이지만 좀 돌려서 가보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대 경영경제만 지금 바라보면서 왔지만 소비자나 농경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는 경우에 어떻게 돼요? 경영경제를 중심에 둔 상태로
소비자 농경제랑 연계되는 키워드가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겠죠. 그리고 요 두 개를 교차해 가지고 내가 지금 어떤 학과를 쓸 것인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는. 이해되시나요? 요 키워드가 이 지금 3 학년 진로에 본격적으로 들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동아리 활동 다 유의미하게 의미 있게 보지만 이 학생이 왜 우리 학과에 지원했는가, 우리 학과에서 어떤 진로 비전을 꿈꾸고 있는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은 이 진로 활동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3학년 친구들은 이걸 지금 각각 어떤 키워드로 채울 것인지 고민 같이 해 나가셔야 돼요. 1, 2학년 거 분석한 상태로 3학년의 진로 방향을 결정해서 나는 어떤 키워드를 가져갈 것인지를 최소 요 활동 수 안에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이제 제가 이런 활동 수를 기준을 드렸어요. 요 활동의 기준을 드립니다. 요 활동 기준 수를 드리면 궁극적으로 인제 학기가 시작돼 가지고 막 만들어 가시면서 이제 고민이 되실 거예요. "멘토님, 우리 아이가 이제 우리가 3 개를 골라서 쓸 건데 실제로 한 학기를 보내고 나니 5개 활동을 했습니다. 음. 5 개를 나열식으로 다 쓰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2 개는 줄이고 3 개를 좀 더 충실하게 풀어서 쓰는 게 좋을까요?" 이거를 끝까지 고민하게 돼요. 아니 학생이 쓰는 거 아니라면서요. 이걸 왜 고민하고 있나요? 할 수도 있지만 담임선생님은 계속 상담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의미 있게 했던 활동들을 가지고 담임선생님께 어필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이거를 의미 있게 두고 했고 친구들도 여기에 대해서 반응이 이렇게 좋았습니다. 이거 참고해 주세요." 하고 계속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중심이 없는 상태로 선생님이 "그냥 알아서 써 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음. 이해되시죠? 그런데 요거는 계속 취사 선택을 하고 가는데 결국은 말 그대로 그거 그때 가서 정말 그 활동을 통해서 내가 어떤 걸 보여줄지 우리는 취사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쉬운 게 뭐예요? 3 개를 넣어야 되는데 활동을 5 개를 했는데 2 개를 버려야 됩니다. 이것도 인제 우리 아쉬운 상황이지만 활동을 3 개를 쓸 수 있는데 제가 아무리 따져 봐도 1 개밖에 제대로 한 게 없어요. 이것도 정말 아쉬운 거예요. 결국 나머지 300 자는 어영부영한 내용을 써서 대학 평가할 때 이거는 인제 평가될 게 없다니까요. 나의 모습을 보여줄 게 없어요. 이런 상황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최소한의 활동 개수를 기준값으로 두시고 지금부터 계획해서 어떤 활동들을 만들어 갈 건지를 준비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멘토님 글자 수 500 자하고 700 자니까 그냥 보기 좋게 한 2-3 개씩 나누신 건가요? 아닙니다. 엄연히 우리는 이제 7 월이 되면 내 학교 생활 기록부의 준비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를 입체 평가를 하실 거고요. 그 입체 평가 3 점, 2 점, 1 점의 기준에 따라서 대학별 배치표에다가 줄을 그으셔서 '내가 종합 전형으로 이 대학은 되겠다. 안 되겠다. 이 대학에서 좀 유리할 수 있겠다. 불리할 수 있겠다.' 대학들의 위치를 내 서류 수준과 비교 분석하시면서 여러분 지원 전략을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때 최상위 점수를 가지고 있는 평균값 2.6, 2.7 이상, 그다음에 최고값 2.9 점, 3.0 중에서 거기에 인제 부합하는 뭐 스카이 기준에 부합하는 그 소재 구성이에요, 이게. 그냥 예쁘게 보이게끔 이렇게 3 개로 나눠 두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런 기준을 반드시 가지고 이번 학기를 계획을 해 주셔야 된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에요.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은 한 과목당 500 자씩 구성이 가능하죠. 근데 한 과목 500 자를 제가 녹색 발을 2 개로 나눠 놨죠. 이게 마찬가지예요. 500자 안에서 내가 유의미한 활동의 소재를 2개 정도는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소재 1, 소재 2. 더 많이 했어요. 멘토님 3 학년 때 저희는 문학을 뭐 3 학년 때 듣는데 뭐 그게 제가 작품을 5 개를 분석하고 3 개를 쓰고 뭐 연극도 해 보고 엄청 많이 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아까 그 친구? 천자분량 활동하고 결국 500 자밖에 안 쓰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우리 입장에서는 '아 내가 이거를 학교 생활 기록부의 메인 활동으로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기준도 있어야 된다니깐요. 그래서 대부분의 세특의 소재는 제일 먼저 수행 평가와 함께 합니다. 수행 평가. 수행 평가 주제와 유형 요게 인제 메인으로 우리가 고민해 주셔야 되는 고 활동 소재를 만드는 고 내용이고 두 번째는 수업 중 활동입니다. 수업 중 활동.
개인이나 팀별의 수행평가뿐만 아니라 선생님께서 수업을 모둠 형식으로 운영하시거나 뭐 극형식으로 운영하시거나 실험하거나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연극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거나 수업 자체를 활동형으로 구성하시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은 수업 중에 그 활동을 가지고 이 세특의 메인 소재가 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추가 개인 활동. 개인 추가 활동이라고 해서 내가 집에서 혼자 보고서 써왔어요. 선생님 이거 써주세요. 이 얘기가 아니에요. 개인 추가 활동은 수행평가도 아니고 선생님이 수업 중에 공식적으로 다 주어진 활동도 아니지만 선생님 제가 수업 중에 이거 한번 맡아서 해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과목 부장으로 활동을 했다든가 아니면은 시험 기간 다 끝난 뒤에 좀 비는 시간을 통해서 학생들이 재미있어 할 만한 주제 가지고 제가 요거 한번 친구들이 되게 궁금해하던데 발표 한번 해볼게요. 한다든가 요런 개인 추가 활동도 역시나 수업 내 활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요런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소재들을 여러분들이 구축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이 3개, 4개 해도 되나요? 3개, 4개까지 할 시간도 없고 해봤자 결국 나열식입니다. 여러분 2개만 제대로 하세요. 1개만 제대로 해서 선생님이 뭐 수업 중에 자세 써주시고 이 학생의 의지 써주시고 뭐 인성적인 부분 공동체 역량 써주시고 뭐 하면서 메인 활동 하나만 들어갔다. 그게 의미 없이 나열되는 4-5개 활동보다는 훨씬 더 평가를 잘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1개, 2개 활동이 맥시멈으로 가져가셔도 된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3학년 때 저는 과목을 지금 10개로 해놨어요. 평균 10개로 해놨는데 10개가 안 되는 친구들도 있고 10개가 훨씬 넘는 친구도 있어요. 3학년 때. 그리고 등급 과목을 정말 1개 듣냐 2개 듣냐 하는 친구부터 5개, 6개, 7개의 등급 과목을 듣는 친구도 있고 진로 선택 과목을 그렇게 많이 듣는 친구도 있고 학생마다 이거는 이수하는 과목 특징이랑 개수는 다 다를 수 있어요. 그쵸? 이거는 우리 학교 중에서 내가 어떤 과목 선택했냐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의 개수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보세요. 대신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기준으로 잡으시는 거냐? 내가 3학년 때 이수에서 세특에 나올 수 있는 과목들 있죠. 등급 과목이든 교양 과목이든 진로 선택 과목이든 세특은 다 나옵니다. 세특 다 나와요. 그 세특마다 그 과목마다 소재를 2개씩 잡으시는 거예요. 요렇게 기준을 잡으시는 거예요. 저는 10개를 기준으로 잡아서 요렇게 나온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다음에 개인별 세부 특기 사항도 마찬가지예요. 요것도 학생들마다 학교마다 기재되는 학교 있고 안 되는 학교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보세요. 대부분의 개인별 세부 특기 사항이 기재되는 경우는 우리 학교에서 수업량 유연화 활동으로 각 수업 간의 연계 혹은 수업에서의 심화 그다음에 간섭형 학문 이런 특징으로 매력적인 활동들을 구성을 해 줘요. 그래서 요 500자를 쓸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하는 친구들이 소재가 하나가 활동이 하나가 될 수도 있고 2개가 될 수도 있고 많게는 뭐 3개까지 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요게 들어가는 활동들이 학생들이 융합이라든가 그다음에 심화라든가 진로 확장, 진로 연계 요런 키워드를 가진 활동들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 이 활동을 보시면 우리 지금 이 방송 함께 하시는 수험피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게 뭐예요? 아, 우리 학교에 지금 개인별 세부 특기 쓸 수 있는 활동이 있어? 참여. 그쵸? 우리 학교에 활동이 있어. 그럼 참여.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우리 학교에 이런 활동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기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없는 학생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500자 기회를 요 2개 소재를 뭐 보일 수 있는 소재를 2개가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있는 학생 대비. 이해되시죠? 이 칸이 그냥 아예 없어요. 못 쓰는 거예요. 없으면 활동이.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학교에 활동 없는 친구들은 불리한 거죠. 왜? 이 500자만큼의 이런 역량을 보일 수 있는 활동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재 가능한 활동. 아까 우리
과목별 세특이라든가, 그쵸? 위에 요 창의적 체험활동, 여기에서 지금 개인별 세부 특기사항을 쓰는 애들만큼의 수준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가뜩이나 지금 쓸 수 있는 칸도 우리는 부족한 건데 여기에 쓰여지는 활동이 이렇게 매력적인 활동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쓸 수 있는 항목에 쓸 수 있는 활동들을 이런 수준으로 만들어야죠. 우리 학교에는 그런 활동이 없으니까 할 수 없죠 뭐. 우리 학교 안 좋아요. 이렇게 하고 끝내시면 안 돼요.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쓸 수 있는 항목에서 융합, 심화, 확장, 연계의 모습을 반드시 보이셔야 됩니다. 요거. 이해되셨죠? 이 부분 꼭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3학년에 행동특성이 종합의견은 제가 녹색바를 안 해놨죠. 요 녹색바가 1학년, 2학년 때는 다 있는데 3학년 때는 없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3학년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은 여기는 수시 대입에 반영되지 않는다. 수시 대입 미반영 항목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3학년 1학기 8월 31일까지 기재되는 내용을 가지고 수시 대입이 진행이 되는데 이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연말에 1년을 전체를 톱파보면서 선생님께서 정말 종합의견으로 작성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시 대입에는 반영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수시 대입을 위한 항목에서 개수를 세지 않습니다. 세지 않아요. 자, 그러면 세특을 각 학년별 10과목 정도로 기준을 잡았을 때 우리가 3학년까지 왔을 때 총 99개의 소재가 나와요. 근데 우리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우리 1, 2학년 이미 완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쵸? 우리가 지금 신경 써야 되는 건 뭐예요? 3학년입니다. 3학년 때 우리가 제가 지금 드린 그 기준으로 3학년 때 제가 지금 드린 기준으로 만들 수 있는 활동의 개수 수는 총 31개입니다. 31개 활동. 요거는 뭐에 따라서 증감이 있을 수 있다? 이수 과목에 따라. 이수 과목에 따라 증감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제가 추천한 이 31개의 활동은 어떤 기준으로 추천드렸는지 보셨을 거예요. 창체에서는 달라질 게 없습니다. 창체에서는 달라질 게 없어요. 그리고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도 내가 메인으로 나 이거는 의미 있게 했다라고 하는 활동을 하나 정도는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하나로 넣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각 과목의 의미 있는 활동을 2개로 기준으로 했을 때 그때 31개예요. 여러분의 개수는 몇 개인가요? 요거 세십시오. 했죠? 학생부 항목별 유의미 활동수. 나의 활동 수 기준은 요거 세서 오세요. 세서 오십시오. 세서 말해주세요. 일단은 의미 있는 활동을 채우는 게 먼저예요. 그 활동을 어떤 퀄리티로, 진짜 어떤 수준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는 또 다음에 다룰게요. 어느 깊이까지 가야 되는지는 일단 먼저 우리는 내가 활동을 채울 수 있는 그 글자 수를 확인하고 각각의 활동을 어떻게 채워나가겠다,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기준을 지금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오늘 우리 예비 고3 친구들을 위해 우리 예비 고3 친구들이 내가 3학년 1년간 정확하게는 수시 대입을 위한 한 학기 동안 몇 개의 활동을 가지고 경쟁력을 만들어 갈 것인가를 주제로 이야기 나눴습니다. 우리 3학년 친구분들 이 내용도 참고하시면서 2023년 고3 비교과 활동 계획도 본격적으로 또 수립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고2예요. 우리 고2. 고2는
비교과 활동의 중심이 되는 학년이죠. 고2 친구들 학년별 비교과 활동 수준 그것도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여기 말씀드리는 내용들 중에서 이 학교생활 기록부 항목 자체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우리 대입 이해하기 수시와 정시 특강에서도 학교생활 기록부 이해하기 이런 항목에서 다 확인하실 수 있어요. 11페이지 가보시면. 지금 항상 제 방송 따라오시는 우리 수험표표 여러분들께서 이 내가 지금 말하는 게 저 멘토님 지금 얘기하시는 게 외계어 같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교재에서 요 용어들 딱 펼치셔가지고 같이 보시면서 요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왜 종합전형을 준비할 때 우리가 이 항목들을 알고 준비해야 되는지, 정성평가가 뭔지 이런 것들 이해하시면서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 고2 우리 이제 이 캘린더에 보면 제가 요 캘린더에 대입 세미나 요거 넣어놨죠. 수험피플 대입 세미나. 요거는 주제도 내일 공지 드릴 거예요. 형태는 줌으로 하거나 단편 영상으로 좀 나가게 될 거고요. 세미나에선 조금 더 깊이 있는 그런 주제를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제가 주제 공지해 드릴 테니까 우리 수시 대입을 준비해 나가시는 우리 특강 신청해 주신 수험표표 여러분들 개인별 페이지, 제가 개인별 페이지에 공지사항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 개인별 페이지를 제가 여러분께 이 특강을 1년간 보실 수 있게끔 구성하면서 요거 설명드렸잖아요. 여기 요 대입 준비 특강 관련 전달 사항 여기 보시면은 여기다가 이제 매 시기마다 그 세미나 주제 갈 때마다 여기다 올려드릴 거고, 라이브 참여 라이브 방송은 요거 딱 붙여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 클릭해가지고 들어오세요. 이게 내용에 따라서 그거를 라이브 방송 줌처럼 활용하거나 아니면은 주제에 그냥 설명이 필요한 것들은 단편 영상으로 올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내년 아니죠. 올해죠. 올해 2월이 되면 지금 1학년 친구들이 이 1학년 이수하는 과목은 등급으로 가고 2, 3학년을 성취도로 간다. 이게 지금 2025년 고1 친구들 얘기잖아요. 요런 당연히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특강에서는. 근데 지금 2월이 되면 뭔가 이거에 대한 변화 사항이 생길 수도 있는 지금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아직은 안 변했지만 요런 변화 사항 생기면 제가 공지사항에다가 계속 올려드리겠다는 거예요.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이 특강을 보실 수 있는 12월 29일까지 제가 계속해서 그 내용들을 올려드릴 거니까 요 공지사항 부분 우리 특강 참여하시는 분들은 요거 계속해서 확인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그 특강을 보실 수 있는 이 개인별 웹페이지가 제가 이 강의도 그렇고 제 방송도 그렇고 어떤 걸 하나 던져드리고 그냥 끝 이게 아니에요. 대입을 정말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1년 동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캘린더 이거 그냥 여러분 이때 뭐 해야 되는지 알아서 보세요가 아니에요. 제가 같이 만들겠다는 거고, 특강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여기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그때 또 요것도 이거 써넣으세요. 요것도 써넣으세요. 계속 여기다가 공지사항으로 안내해 드릴 거니까 우리 특강 함께 해주신 분들은 1년 내내 요 공지사항 많이 또 챙겨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여기서 이제 세미나 주제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으로 또 가보겠습니다.